위암 발병률 세계 1위. 인구 10만 명당 위암 발병률이 미국의 10배에 달하는 국가. 해마다 3만 명의 환자가 새롭게 발생하는 국가. 어느 나라일 것 같나요? 안타깝게도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의 한 교수는 국내 위암 환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며 위암 예방과 치료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위암의 조기 발견이 늘었고 완치율 또한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위암 발생률이 매우 높은 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의 정기적인 건강검진 시스템이나 국민들의 자발적인 검사 진행으로 인해서 조기에 발견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의해야 할 식습관에 대해 무관심하다면 안 되겠지요? 바쁜 현대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아마 식당에서 음식을 드시는 분이 매우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음식 배달이나 외식 문화가 월등히 발달해 있고 최근 폭등 수준에 가깝게 오른 식재료 가격으로 인하여 1인 가구처럼 구성원이 적은 가정은 조리해 먹는 것보다 사 먹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식당 음식에서 우리 몸에 암을 일으키는 반찬 종류 또한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음식을 주문하면 밑반찬부터 세팅이 되는 우리나라 문화 특성상 한 끼 식사에서 생각보다 많은 양의 반찬을 드시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별 생각 없이 맛있게 먹었던 식당 반찬들이 우리를 암에 노출시키는 것인데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젓갈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젓갈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젓갈이 1군 발암물질이 된 건 바로 소금 때문인데요. 물론 소금 자체는 1군 발암물질이 아니지만 젓갈 속 단백질이 소금의 아질산염과 만나면 니트로사민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니트로사민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또한 젓갈에 들어가는 다량의 첨가물 역시 문제가 되는데요. 명란젓은 연분홍색에 가까운 색깔을 띠는 것이 원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식당에서 제공되는 명란젓은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매우 붉은색을 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종 향미와 양념을 넣어 버무린 오징어 젓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러한 이유는 젓갈을 만들 때 원가 절감을 위해 고춧가루는 적게 사용하고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하는 발색제인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아질산 나트륨은 과량 섭취 시 간과 신장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체내에 흡수되면 혈액 내의 적혈구 산소 운반 능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것을 0.3g 이상 섭취할 시 중독을 일으키고 6g 이상 섭취 시에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감칠맛을 증폭시키기 위해 디소르비톨, L글루타민산 나트륨, 조미액, 백설탕, 물엿까지 다량 첨가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듯 쉽게 먹는 젓갈 반찬 하나에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첨가물이 들어가 있고 그것이 우리를 암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젓갈을 먹지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실 텐데요. 젓갈을 안심하고 즐기기 위해선 성분표를 꼭 확인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젓갈은 되도록 섭취를 피하고 합성 첨가물을 비롯해 원재료의 수가 적은 것을 고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젓갈과 매우 비슷한 이유로 우리 몸에 암을 일으키는 반찬 두 번째는 바로 가공육입니다. 가공육 역시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관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인데요. 젓갈보다 오히려 더 대중적으로 아이부터 어른까지 폭넓게 즐겨 먹는 반찬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세지, 햄, 베이컨 등 육가공품의 지나친 섭취는 대장암을 유발한다는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1군 발암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가공육을 하루 섭취량의 50g씩 더 섭취할수록 대장암 발생 위험이 18%씩 증가합니다. 가공육에는 앞서 말씀드린 젓갈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식품 첨가물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식품의 색소를 유지 또는 강화하기 위해 아질산 나트륨과 질산칼륨 등의 발색제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한 변질을 방지하여 식품의 보존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소르빈산, 인식향산 등의 보존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 첨가물은 조리 시 또는 몸속에서 발암물질을 생성할 수 있어 가공육을 과잉 섭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가공육 또한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실 텐데요.
물론 가공육보다 안전한 다른 육류를 섭취하시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편의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드셔야 하는 경우도 있으시죠. 그럴 땐 조리법에 주의하시면 해로운 물질을 많이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조리법은 데치거나 삶는 방법입니다. 가공육을 물에 데치거나 끓이면 트랜스 지방과 인공 첨가물은 물론 다량의 염분도 물에 빠져나오면서 기존 제품보다 함량이 훨씬 줄어듭니다. 이때는 가급적 가공육을 잘게 썰어야 효과가 커진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위암 외에도 우리가 무심코 해오던 식습관으로 인해 식도암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뜨거운 음식을 자주 먹는 습관입니다. 뜨거운 음료를 반복적으로 마시는 행위가 식도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뚝배기에 담겨져 있는 뜨거운 국밥이나 찌개 등도 그러한데요. 란셋종양학회지 연구 결과에 의하면 65도 이상의 뜨거운 차를 자주 마신 집단은 식도암 발생 위험이 8배 커지고 60에서 64도의 뜨거운 차를 즐겨 마신 집단은 식도암 발생 위험이 2배 커진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식도는 위장과 달리 보호막이 없어서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손상돼 암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뜨거운 음료가 식도암 발생 위험을 키운다는 사실은 입증되었는데요. 국제학술지 임상영양에 게재된 논문에 의하면 따뜻한 커피를 자주 마신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식도암 발생 위험이 2.7배 컸고 뜨거운 커피를 마신 사람은 5.5배, 매우 뜨거운 커피를 마신 사람은 4.1배가 컸다고 합니다. 이는 뜨거운 음식물이 식도의 벽을 자극하여 식도암 발병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식도 점막세포가 뜨거운 물 또는 뜨거운 차에 의해서 손상을 받고 염증이 발생하며 그러한 과정에서 세포의 DNA의 변형이 발생하여 식도암이 유발되게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차의 온도가 60도 이상인 경우 식도암 발생률이 90% 증가하였고 차가 식기를 2분을 기다린 사람이 6분을 기다린 사람보다 식도암 발생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음식이나 물은 충분히 식히고 드시는 식습관이 식도암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식당이나 가정에서 흔히 먹는 반찬들과 그로 인해 노출되고 있는 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암 발생은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요. 치료 방법이 나날이 발전해가고 또한 조기 발견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사망률은 현저히 줄어들어 예전만큼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게 되었지만 그래도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삶의 방식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먹을거리가 넘쳐나는 현대사회에서 몸에 좋은 것을 먹으려 애쓰기보다는 해로운 것을 피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